제 메인 주식 계좌 3월 달에만 1억 3천만 원 빠졌습니다. 근데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팔지도 않았고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총 자산 약 60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메인 주식 계좌를 전부 공개합니다. 지금 이 영상 찍는 시점에도 시장은 전쟁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안 팝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록입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투자에서 돈을 잃는 이유가 뭘까요? 틀린 자산을 골라서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맞는 자산을 못 들고 가서입니다.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계좌가 빨개지면 무서워서 팝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손절해요, 보통. 보통 손절하고 나서 오르는 거 보고 땅을 치죠. 두 번째, 조금 오르면 겁나서 팝니다. 지금 팔아야 수익이라도 챙기지 하고 플러스 10%, 15% 되면 팔게 돼요. 그리고 나서 더 오르는 걸 봅니다. 이 두 패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버티지 못한 거예요. 좋은 자산은 결국 오릅니다. 문제는 수익률이 아니라 버티는 힘이에요. 저는 그 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제 실제 계좌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자, 3월 말 기준 제 IBKR 메인 주식 계좌 공개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계좌 외에도 여러 서브 계좌가 있는데 오늘은 메인으로 운영 중인 이 계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총 자산 184만 불, 하나로 약 27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포트폴리오 구조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SGOB 약 38%, 총 70만 6천 불 정도 되고요. 미국 초단기 채권입니다. 은행 예금처럼 연 3, 4%대 이자를 받으면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QLD 19.3%, 총 35만 5천 불 정도입니다. 나스닥 2배 레버리지 ETF인데요. QQQM에서 전환 중인 물량이고 앞으로도 QQQM에서 계속 옮겨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QQQM 14.9%, 총 27만 4천 불. 아직 전환 전인 물량입니다. 순차적으로 QLD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빅테크랑 퀀트 알파 개별주 26.8%, 약 49만 3천 불인데요. 아마존, 구글, 메타, 엔비디아, 빅테크 기업 14% 정도, 그리고 퀀트 스크리닝으로 고른 개별주들이 11.8%입니다. 말로만 하면 믿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게 제 실제 IBKR 계좌 화면입니다. 4월 4일 기준이라 3월 말이랑 숫자가 아주 조금 다른데 포트폴리오 구조는 똑같습니다. SGOB가 초단기 채권이라서 제일 위에 있고 QLD, QQQM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계좌에서 생활비를 쓰고 있으며 이 계좌가 흔들릴 때 제가 버티는 구조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QLD를 들고 버틸 수 있는 이유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확신입니다. QLD는 나스닥 100을 두 배로 추정하는 ETF예요. 나스닥 100이 뭐냐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는 기업들이 다 모여있는 지수입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이 기업들이 더욱더 중심이 될 거라는 게 제 확신이에요. 단기적으로 전쟁이 터지고 금리가 오르고 폭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전쟁이 터졌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하락장은 1년 만에 회복됩니다. 길어도 4년 안에는 전부 회복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도, 2020년 코로나도, 2022년 금리 인상기도 그랬습니다.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망한다는 시나리오가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잘 안 보이지 않아요. 그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입니다. 무조건 버티기요. 두 번째는 구조입니다. 버티기가 말처럼 쉽지 않아요. 특히 저처럼 월급이 없고 이 계좌에서 생활비가 나오는 사람한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내려왔을 때 생활비가 걱정되면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SGOB, 즉 현금성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SGOB 70만 6천 불 갖고 있습니다. 연 3, 4% 이자 받으면서 언제든지 꺼낼 수 있어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저 한 달 생활비 대략 2천만 원 씁니다. SGOB 70만 6천 불이면 주식 한 주도 팔지 않고 4년 이상 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QLD가 마이너스 60%가 되든 마이너스 70%가 되든 저는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SGOB는 수익을 높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버티게 해주는 도구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구조가 맞는지 틀린지 저도 아직 100% 확신 못합니다. 검증 기간이 짧아요. 지금은 제 가설이 맞는지 실전으로 확인하는 중입니다.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드리는 게 이 채널의 핵심입니다. 3월에 제가 한 가장 큰 결정을 말씀드릴게요. 3월 12일부터 18일 사이에 QQQM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QLD로 전환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 블로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QQQM 약 1264주를 팔고 QLD 5825주를 샀어요. 앞으로 QQQM을 계속 QLD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왜 바꿨냐고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나스닥에 1억을 투자하고 싶다고 해봐요. QQQM으로 하면은 1억을 다 넣어야 나스닥에 1억이 노출되잖아요. QLD로 하면 5천만 원만 넣어도 2배니까 나스닥에 1억이 노출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5천만 원은 현금성 자산인 SGOB로 들고 갈 수 있어요. 같은 나스닥 노출인데 현금 버퍼가 2배로 두터워지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타이밍이 좋지 않았어요. 전환하고 나서 시장이 더 빠졌었거든요. 그 구간이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판단 기준은 바꾸지 않았어요. 타이밍을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라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니까요. 저 이거 이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싱글파이어 인터뷰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었는데 2020년 코로나 바닥에 빅테크 개별주를 직접 들어갔었어요. 계좌가 올라가니까 마진까지 끌어다 써서 추가로 더 샀습니다. 주식 계좌가 200만 불을 넘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한 달도 안 돼서 100만 불이 그냥 사라졌어요. 마진콜 위험이 눈앞에 보이니 모두 주식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벌고는 나왔지만 거의 얼마 못 벌었어요. 방향은 맞았었어요. 빅테크는 결국 올랐거든요. 근데 버티지 못했어요. 마진이 있었고 구조가 없었으니까. 그 경험이 지금 이 구조를 만든 이유입니다. 4월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3월 내내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었는데 트럼프가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나스닥이 하루에 거의 4% 뛰었어요. 제 계좌도 4월 들어서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저 오를 때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쟁 나도 안 팔고 올라도 뭔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이 뉴스가 아니라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내 예상대로 움직여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움직여도 버틸 수 있게 미리 설계를 해두는 겁니다.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하나, 메인 주식 계좌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숨긴 거 없습니다. 둘, 대부분의 하락장은 1년 안에, 길어도 4년 안에 회복했습니다. 문제는 그 구간을 버티는 힘이에요. 셋, 현금성 자산 SGOB 70만 6천 불. 주식 안 팔고 4년 이상 생활 가능한 구조입니다. 넷, QQQM에서 QLD로 전환 중입니다. 타이밍이 아닌 구조가 목표입니다. 좋은 자산은 결국 올라요. 문제는 수익률이 아니라 버티는 힘입니다. 그 힘, 바로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현금 버퍼가 필요한 크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를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실제 투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하락장에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지금 제일 힘든 게 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은 제가 최대한 모두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